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생물의 분류 시간에서 생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생물 분류에 대한 정의부터 봐야 되겠죠. 분류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물 분류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생물을 나누는 거야. 같은 성질을 가진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얘는 A, 얘는 B, 얘는 C 이런 식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비슷한 종류로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을 가지겠죠. 어떤 덩어리, 무리를 가질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 그랬는데 이 기준을 알아봐야 돼. 그치? 그래서 생물 분류의 기준 볼 거예요. 생물 분류의 기준이라고 볼 건데 사람이 나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 라고 해서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정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나누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생물 분류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른 분류로 나타날 겁니다. 사람 편의에 따른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어? 이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식용으로 할 건지, 약용으로 할 건지, 그리고 육상동물인지, 수중동물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약용인가? 식용인가?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서식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식지. 육상동물인지 수중동물인지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이거 말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일단 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네.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서식지에 따른 분류는 사람 편의에 따른 분류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겉모양 그리고 속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속 구조. 그리고 번식 방법. 알로 번식하는지 새끼로 번식하는지 태생인지 난생인지 이런 것들. 호흡 방법. 유기호흡을 하는지 무기호흡을 하는지 산소를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광합성 여부. 광합성 여부를 가지고 식물인지 동물인지 식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요. 그리고 유전자를 통해서도 구별을 하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일단 간단하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편의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룰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식용하고 약용을 나누고 싶어. 식용인지 아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르단 말이야. 국가별로도 나라별로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보신탕으로 게를 먹어.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게를 안 먹는단 말이야. 게는 식용일까 아닐까?
그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뭐 서식지는 뭐 육상동물인지 수중동물인지 중간에 걸쳐서 사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면은 약간의 오차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생물 고유의 특징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 분류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생물 분류를 할까라는 거 알아야 되지. 생물 분류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왜 생물 분류를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면은요, 일단 얘네들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 두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더라라는 거. 생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뭘 알고 싶냐면 이 생물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 사이가 가까운지 먼지를 알고 싶어. 그 관계를 생물 유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고 싶대. 이 멀고 가까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유연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뭘 알고 싶냐? 새로 발견한 생물이 어떤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류를 해놨어. 근데 새로 발견한 생물이 있단 말이야. 이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어느 생물에 속하는지 어느 생물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생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은 겉모습이 비슷하면은 나머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방 얘기했던 거야, 그지? 어떤 생물에 포함되는지를 알고요. 그 무리에 포함이 되면은요, 그 생물의 특징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생물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 나와 있어. 고래, 상어, 사람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고래랑 상어가 있는데요. 얘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라는 거야. 고래는 새끼를 낳아요. 상어는 알을 낳아요. 사람은 새끼를 낳죠. 그래서 고래랑 사람이랑 더 가깝다라는 거야. 고래는 폐로 호흡을 해요. 상어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요. 사람은 폐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더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랑 상어는 둘 다 물속에 살지만 사람의 편의에 따른 분류하면 수중동물과 육상동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물 고유의 특징을 따라서 나누면은
고래랑 사람이 더 가까운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네 번째. 생물 분류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특징을 관찰을 해야 돼, 그지? 특징을 관찰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특징을 관찰했으니까 뭐 해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고요. 그리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뭐 분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분류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분류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나눠야 되죠. 그래서 분류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있죠. 공통점을 지닌 생물들끼리 어떻게 돼?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생물들을 무리지어 나누기, 분류하면 된다. 그래서 특징 관찰하고요.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서 분류 기준 정하고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생물들을 나누어서 무리를 지어주면은 생물 분류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같은 성질, 같은 특징, 같은 겉모양, 같은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모아주는 것이 분류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생물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물을 분류, 그러니까 생물 분류에 대한 정의 알아봤어요. 같은 비슷한 종류로 나누는 건데 생물 분류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생물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생물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생물 분류의 목적은 이 생물들이 얼마나 가깝고 먼지 그리고 새로 발견된 생물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얘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까지 알 수 있었고요. 생물 분류하는 과정은 일단 관찰하고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분류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생물들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과정이 분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생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